Does it live in a jungle? No. Is it really fast? No. What is going on? Hold on, guys. Daddy, be careful on the road. Get back in your car right now! Remain with your... Sweetheart, are you okay? 안녕하세요, 카이카즈입니다. 오늘 영화는 월드와 제트입니다. 007 퀀텀 오브 솔러스의 감독 마크 포스터가 연출한 이 영화는 맥스 브룩스의 동명소설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2013년에 개봉, 제작비 대비 약 3배에 달하는 5억 4천만 달러의 수익을 거둬들였고 다음에 세턴 어워즈 최우수 스릴러상을 받았습니다. 영화는 전직 유엔 조사관 제리의 시점으로 진행됩니다. 그는 자신의 고향 필라델피아에서 좀비 창고를 목격, 도망치는 과정에서 유엔의 도움을 받아 가족과 함께 항공모함에 기거합니다. 대신 그 조건으로 창궐의 원인을 찾아달라는 명령을 받고 세계를 돌아다니며 좀비 바이러스의 근원과 해결책을 찾아가는 내용이죠. 이 영화는 2010년 개봉을 목표로 시나리오를 완성했지만 2009년 기존 시나리오를 폐기하고 작가를 바꿔 원작과 크게 달라진 최종 시나리오를 탈고해 2013년 개봉하게 됩니다.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영화는 필연적으로 원작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영화는 전 세계가 좀비와 전쟁을 벌인다는 내용과 몇몇 디테일을 제외하고는 소설과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우선 가장 큰 차이는 주인공입니다. 소설의 주인공은 작가 본인이죠. 하지만 영화의 주인공은 유엔 조사관인 제리 레인입니다. 소설은 작가 본인이 좀비와의 전쟁이 끝난 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전쟁에 관련된 여러 인물들을 인터뷰하여 엮은 가상의 기록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형식은 극적 긴장감과 재미를 필요로 하는 블록버스터 영화에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영화에서는 주인공이 직접 전쟁에 개입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작가에서 유엔 조사관으로 캐릭터가 바뀐 것이죠. 그리고 좀비 바이러스의 근원지가 바뀌었습니다. 소설에서는 중국 다창이라는 지역에서 좀비 바이러스가 시작되었다는 설정이지만 영화에서는 대한민국 평택으로 나오죠. 그 당시 중국 관객들을 고려해 배경이 바뀌었다고 제작사는 설명했습니다. 지금처럼 반중 감정이 심한 상황이었다면 우리나라에서 이 영화를 보이콧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가장 큰 차이는 좀비와의 전쟁에서 이긴 방식인데요. 원작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좀비의 습성을 알아내고 지정학적으로 혹은 문화적으로 각 나라에 맞는 방식으로 좀비와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예를 들어 세계 최강의 군대를 가진 미국은 군인들에게 좀비에 최적화된 전술과 무기를 개발하고 일본은 오타쿠와 핵폭탄 피해자가 좀비에 맞서 일본을 단합시키며 캐나다는 온도가 영하로 내려가면 좀비의 활동성이 떨어지는 것을 알아내 추운 지역으로 사람들을 이주 후 좀비와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반면 영화에서는 주인공인 제리가 좀비는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들을 인간 방패로 이용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죠. 참고로 소설에서도 국정원 부원장을 인터뷰하는 내용으로 우리나라의 상황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도 좀비 바이러스가 창궐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남아공에서 시작된 반좀비 정책을 받아들여 대한민국을 재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북한의 상황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요. 북한은 좀비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사라진 것처럼 통신과 왕래가 끊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땅굴 속에는 어둠 속에서 풀려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수척해진 시체 로봇들이 도사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월드와 제트의 원작자 맥스 브룩스는 미국에서 소위 좀비 덕후이자 전문가로 불립니다. 그는 SNL의 작가로 활동하면서 좀비 서바이벌 가이드를 출간했습니다.
좀비 서바이벌 가이드는 좀비들이 창궐한 가상의 세계에 사는 자신이 좀비의 습성과 그에 관한 무기를 만드는 방법들을 적은 책입니다. 그는 이 책으로 베스트셀러 작가의 반열에 올라섭니다. 그리고 그는 후속작격인 월드 Z를 집필하게 되죠. 전작의 집필 방식은 이 책에도 고스란히 이어집니다. 책 월드 Z는 앞서 언급했듯이 작가 본인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좀비와의 전쟁 이후 그에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 인터뷰한 내용이 기록된 가상의 기록물입니다. 그는 스터드 터켈의 굿워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굿워는 제2차 세계대전을 직접 경험한 전 세계의 다양한 남녀들의 일련의 인터뷰로 구성되어 있죠. 브룩스는 월드 Z를 통해 정부의 무능함과 미국의 고립주의에 대해 비판했고 이 책은 상업적으로 히트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비평가로부터 찬사를 받았습니다. 월드 Z의 주인공인 브래드 피트는 이 영화의 제작자이기도 합니다. 그의 영화 제작사인 플랜 B는 2007년에 소설 월드 Z의 판권을 구입했었죠. 그런데 판권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다른 제작사와 입찰 경쟁이 붙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영화 제작사인 아피안 웨이였습니다. 최종 승자는 아시다시피 브래드 피트의 플랜 B가 되었고 판권의 정확한 가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최소 몇십만에서 많게는 몇백만 달러 사이의 판권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디카프리오가 주인공인 월드 Z는 어땠을지 궁금하네요. 좀비는 부두교 전설에 나오는 존재로 주술에 의해 움직이는 시체를 말합니다. 콩고어의 은잠비 혹은 준비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측되죠. 대중에게 좀비를 널리 각인시킨 것은 조지 A. 로메로 감독의 영화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으로 B급 정서와 컬트적인 요소가 강했기 때문에 이 영화 이후 좀비물은 매니아들만 즐기는 특정 장르로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 좀비물이 극장가의 주류 문화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된 최초의 좀비 블록버스터 영화가 바로 월드 Z입니다. 기존의 스테레오타입이었던 좀비는 느리고 둔하다는 인식을 벗어나 월드 Z는 뛰어다니며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좀비떼를 선보였고 좀비 영화는 고호물, 공포물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액션 블록버스터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카이카즈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